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빠른 속도로 바뀌어 가는데요, 올해는 어디로 변하게 될까요? 이거를 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저는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들고 싶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지가 향후 10년간의 세상, 아니 어쩌면은 21세기가 끝날 때까지의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지 이걸 가름하게 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참 문제적 인물이죠. 오래전에 저희 클럽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뱀이나 전갈보다 더 혐오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항상 엽기적인 말과 행동과 소문이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 인물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뭐 그렇게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 자,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결단이 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를 회복하려면 어쩌면 19세기 남북전쟁과 같은 내전을 한 번 더 치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2021년 초 미국 의회 점거 농성, 모종의 쿠데타를 선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만 하더라도 미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큰 충격을 안겼었죠. 그런데 그랬던 인물이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출마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거기에다가 당선까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메인주를 비롯해서 몇 개 주에서는 주 대법원 차원에서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불법화하고 있고요, 아예 그 주에서는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겠다, 뭐 이런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공화당 측에서는 여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기에 일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지지자들 쪽에서는 이 상황을 완전히 정반대로 봅니다. 애초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 자체가 부정투표로 당선했던 일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헌정을 파괴한 것은 바이든과 민주당이지 트럼프가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헌정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소수의 주장이 아닙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애초부터 부정투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미국 성인들의 3분의 1이 넘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미국인들은 이제 자기들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놓고도 완전히 생각이 다른 두 나라의 국민으로 갈라진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라도 하면은요, 지난 4년간 바이든 정권에서 있었던 변화를 모조리 다 제자리로 돌리거나 혹은 또 어떤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버리겠죠. 그리고 그 과정은 타이러니, 그러니까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 벌어지는 참주정의 성격을 띨 가능성이 높고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미국 헌정의 장치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서 차례차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아닌 제3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어떤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럽에서 한번 소개 드렸었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있는데요, 드디어 민주당이 아니고 독자 후보로 제3후보로 출마한다 하고요, 지금도 전체 여론조사에서 한 10%가 넘는 이 무시 못할 지지율을 항상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미국 민주주의가 지금 변화하는 한 가지 조짐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요, 지구적 가버넌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요, 아니 어쩌면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지구적인 정치, 경제, 사회와의 통치체제, 즉 가버넌스 시스템을 이끌어왔던 지도국가였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에서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변화였는데요, 본래 미국은 그 큰 땅덩이 바깥의 일은 굳이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외교 고립주의의 흐름이 항상 강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윌슨 대통령 또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로 전 세계의 이른바 자유와 진보와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겠다 다임하고 나섰는데요. 20세기 들어와서 형성되고 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정치, 군사, 금융, 무역, 법률, 문화, 예술 등 온갖 정신적, 물질적 제도와 질서는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또 지금도 미국의 존재에 힘입어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100년에 걸친 미국의 세계적 역할이 후퇴하게 될 것이며 어쩌면 거의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처럼 현존하는 지구적 질서를 변화시키고 타파하려는 나라의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철저하게 내거는 구호가 있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백인들이 주인이 되는 옛날의 미국을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거기에 방해가 되는 세력은 모조리 적으로 돌리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는 유색인종이라든가 이민자들이 희생물이 되겠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요. 미국에게 이른바 쓸데없는 부담을 지우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경제적 질서를 다 파괴하거나 방기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미국의 트럼프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하고 동급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위대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구적 질서가 대혼란에 빠질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문제가 아주 전형적이죠. 전 세계의 일치된 협력과 대응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주도하고 인도할 지도력을 발휘할 주체가 지금 전혀 없어지고요.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기후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나 심심하면 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 밖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문제들이죠. 금융위기라든가 보호주의 무역위기라든가 자원고갈 위기라든가 다음에 지정학적 불안정 위기라든가 뭐 이런 위기 등은 그냥 다 방기된 채로 악화일로로 치닫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세 번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극우 포퓰리즘이 전 지구적 세력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클럽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최근 전 세계는 극우파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처음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트럼프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극우 포퓰리즘의 물결을 촉발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만약에 올해 재선된다면 이러한 극우 포퓰리즘의 바로에 있어서 활용점정을 찍게 될 것입니다. 극우 포퓰리즘의 바로에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성질서의 위협만이 아닙니다. 좌파 세력의 소멸이 어찌 보면 더욱 의미심장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세계 경제 위기에서 즉 이른바 대침체 Great Recession이라고 불리죠. 그 이후에는요. 주류 질서인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체제가 크게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 선택한 게요. 자유평등연대와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질서가 아니고요. 증오, 파괴, 폭력 그리고 인기에 영합하는 선동꾼한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극우 포퓰리즘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좌파 세력은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류 신자유주의 세력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거나 아니면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그냥 소멸해 버리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여러 면에서 국제적으로 파시즘이 바로했었던 지난 1930년대의 세계 정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자유주의 질서는 이미 앙샹 레짐, 그러니까는 옛날의 질서가 되어버렸고요. 이를 대체하는 미래는 포퓰리즘 세력이 날뛰는 극우 정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요,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극우 포퓰리즘이 세계 정치의 지배적 담론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번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장기적으로 이 달러 본위제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가요, 혹시 그 우리의 삶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먼 다른 나라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흐름들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에는요, 중장기적으로 현존하는 지구적 통화금융 질서, 즉 달러 본위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전 지구의 금융시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971년에 근본위제가 폐지되죠.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세계 통화 질서는 사실상 미국의 통화인 달러 본위제입니다. 화폐의 여러 기능 중에서 최소한 가치 척도의 기능만큼은 거의 오롯이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떠맞는 그런 통화제도인데요. 이 본위 화폐에 대한 신뢰는요, 채권 시장에서 매일같이 오르내리는 이자율이라든가 부도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숫자 같은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물론 여러 문제가 많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유와 진보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전 세계의 질서가 그러한 자유와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또 실제로 물심양면으로 힘을 기울이는 지도자 국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미래는 곧 인류의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20세기 내내 사실상 하나의 종교에 필적하는 힘으로요, 전 세계 인류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죠. 달러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무역 적자를 냈다, 재정 적자를 냈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가지고요, 이 수잔 스트레인지 같은 사람의 표현을 빌면은 그야말로 구조적인 권력, 이런 크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와 진보는커녕 증오와 폭력과 갈등을 내세우는 극우 포퓰리즘의 나라가 되고 전 세계의 안녕을 돌보기는커녕 악착같이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세계 질서를 내팽개치고 이런 나라가 미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지난 반세기 동안 달러 본위제를 떠받쳐온 전 세계 인류의 미국에 대한 신뢰, 그런 깊은 신뢰를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인류의 미래를 보여줄 만한 다른 세력이나 국가가 대두한다면 그러면 그 나라의 화폐가 대안적인 본위 화폐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중국의 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능성으로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나라가 없다면요, 기원 후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 직후에 서유럽에서는 본위 화폐가 사라지고 화폐 질서에 대혼란 상태가 온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4년 전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직후에요, 저는 어느 방송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4년 후에 트럼프는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이 되었네요. 만약 올해 트럼프가 정말로 당선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줄줄이 만약에 벌어진다면은 기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마음의 준비는 해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2024년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관전 포인트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